장수사과, 농약사과, 오리지널 농약사과, 고독성 농약사과, 자연이 오염되니 인간도 오염되고 벌들도 죽어간다. 안녕하세요. 여기는 전라북도 장수군. 장수사과가 고독성 농약을 살포해서 꿀벌을 싸그리 죽이는 전라북도 장수군입니다. 이제 봉장처럼 보이죠? 언제 봤던 모습인지 모르겠습니다. 좀 덜하긴 해도 그래도 봉장처럼 보이죠? 네 번째 줄입니다. 세 번째 줄입니다. 제 봉장에 있던 놈들인데 그나마 우리 벌쟁이님들이 지원해 주셔서 그래도 봉장처럼 보입니다. 대단하죠? 야, 이놈 놓쳤다. 하나, 둘, 여섯, 일곱 다 죽었습니다. 뭐 맨날 죽는 얘기만 하니까 여러분들 별로 재미없을 거예요. 뭐 하는 얘기가 맨날 똑같잖아요. 이놈의 장수 농약 사고로 인해서 제 벌은 다 죽었습니다. 그 얘기밖에 안 하니까 뭐 볼 게 없죠? 네, 진짜 간만에 제가 지금 화분떡을 교체를 해줬습니다. 간만에 공장 같은 느낌을 받고 있습니다. 화분떡을 교체할 때가 됐는데 화분떡을 안 먹었으면 일단 여왕이 없다라고 판단을 하셔야 됩니다. 화분떡을 교체를 해야 될 시기가 됐는데도 화분떡이 남아있다. 이거는 진짜 여왕이 없을 확률이 굉장히 높습니다. 뭐 자연 화분이 들어와서 안 먹을 수도 있는데요. 그렇다고 아예 안 먹지는 않습니다. 먹는 양이 좀 줄어든다 이거죠. 그러니까 그것도 여러분이 벌통을 내금하실 때 참고하시면 괜찮은 방법이에요. 제가 지금 꺼내놓은 게 이건데 요 소비를 꺼내면서 제가 여러분한테 촬영을 하나 했어야 되는데 촬영을 못했습니다. 끝내야 되기 때문에 촬영을 못했고요. 여기 보시면 아주 구멍이 났고, 그리고 안에 지금 애벌레가 있습니다. 이렇게 보시면 이게 안 보이네. 안에 애벌레가 보이시죠? 알도 있습니다. 알도 있고 애벌레도 있고. 요 소비를 처음에 꺼내기 전에 화분떡을 먹지 않았습니다. 근데 화분떡을 다른 거는 다 먹었는데 안 먹었다는 건 문제가 있다 이 얘기죠. 그래서 내검을 했는데 산란이 있습니다. 산란은 있고 화분떡은 안 먹었고 말이 안 되잖아요. 산란은 있는데 화분떡을 안 먹었다. 그러면 그건 반드시 내검을 하셔야 됩니다. 왜냐면 금방 여러분께 지금 보여드린 게 일벌 산란입니다. 일벌 산란이기 때문에
화분떡을 안 먹었다? 그래서 내검을 했는데 알이 있네? 애벌레가 있네? 그리고 문을 덮어버리면 안 된다는 거죠. 일벌 산란은 약간 틀립니다. 여왕이 산란한 거하고 일벌이 산란한 거하고는 약간 틀려요. 네, 이걸 일벌 산란을 나가는 걸 한 번, 두 번 보시다 보면 좀 이해가 가시는데요. 벌을 좀 오래 키우신 분들은 일벌 산란을 보면 하는 느낌을 받습니다. 자, 가장 쉽게 알 수 있는 게 이 소방의 높이가 높습니다. 이제 그거는 눈에 티가 날 정도죠. 그 정도 되면은 뭐 굉장히 오랜 시간이 지나버린 거죠. 근데 그거 말고 일벌 산란을 유심히 보시면요, 일단 화분떡이 없다 그러면 유심히 소비를 빼서 산란이 있는지를 보시는 겁니다. 두 번째가. 근데 산란이 있다 그러면 그 산란이 있는 걸 유심히 보십시오. 그러면 그 소방 안에 알이 틀립니다. 좀 차이가 있습니다. 어떻게 설명을 드려야 될지 모르겠습니다. 근데 또 하나의 특징이 뭐냐, 일벌 산란은 한 소방에 알을 중구난방으로 놓습니다. 뭐 2개씩 3개씩 들어있는 데도 있고요. 근데 그게 여왕도 그런 경우가 있습니다. 제 봉장에서 그런 경우가 발생했죠. 이 장수 농약사과로 벌이 박살이 나버리니까 여왕은 산란을 나가야 되고 산란 나갈 공간은 없고, 그러니까 지가 알론 자리다 또 놓고 한 경우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최대 5개의 알까지 본 적이 있습니다. 그런 이놈의 장수 농약사과가 만든 그런 환경만 아니라면 일반적으로 1번을 산란을 했을 때 첫째가 화분떡을 잘 안 먹는다는 거, 그 다음에 두 번째 소방 안에 알이 2-3개씩 들어있다는 거, 세 번째 이 범위가 여왕이 산란을 하면요 이쁩니다. 촘촘하게 조밀하게 동그랗게 달팽이관을 그리듯이 원을 돌리면서 산란을 해 나갑니다. 그러나 일벌 산란은 중구난방입니다. 왼쪽 오른쪽 상하 아무데나 가서 놓습니다. 이게 세 번째 특징입니다. 그 다음에 가장 쉽게 우리가 알 수 있는 방법은 소방 높이가, 예를 들어서 여왕 산란은 요 높이다 그러면 요거보다 약간 높습니다. 일벌 산란은 본 소방의 높이보다 약간 위로 올라와 있습니다. 그래서 그 정도 되면 확실하게 일벌 산란이라는 건 알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한 소방에 알을 2마리 3마리 낳는다고 해서 무조건 일벌 산란이다 라고 생각하지 마시고요. 자기 봉장의 상황을 먼저 보시기 바랍니다. 저같이 장수 농약사과가 고독성 농약을 불법 살포하는 이런 지역이라면 여왕이 산란을 그렇게 나갈 수도 있습니다. 저도 그걸 봤습니다. 분명히 여왕은 산란을 하고 있고 배도 불러 있는데 한 소방에 알을 5개까지 놓은 걸 제가 본 적이 있습니다. 이게 좀 이상한 거죠. 그 얘기는 그 소방에 알을 놓은 걸 일벌이 치워야 되는데 치울 일벌이 없다라는 얘기가 나오는 것이고, 치울 일벌이 없다라는 건 알을 돌볼 일벌이 없다라는 얘기가 나오는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여왕은 산란을 계속해서 해나가야 되는데 산란을 해나가지 못하는 거죠. 그래서 일벌 산란의 특징을 알고 계시면 우리가 불필요한 내검을 줄일 수 있다, 이런 말씀을 드리는 거죠. 저놈의 새끼 두 번째 잡아갖고 가버리네. 그 일벌 산란만 보셔도 여러분이 내검하는 걸 조금 줄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제가 두 번째 줄하고, 세 번째 줄이죠. 첫 번째 줄 장수 농약사가 다 주겠죠. 두 번째 줄 다 주겠습니다. 세 번째 줄 오늘 화분떡을 넣어줬고요. 네 번째 줄 화분떡을 넣어줬습니다. 다섯 번째 줄은 어제 벌을 안 치면서 화분떡을 이미 넣어줬기 때문에 상관이 없고요. 근데 벌들이 마지막 장 경입한 뒤에는 밥을 쟁인 벌들도 있고 밥을 쟁이지 않은 벌들도 있습니다. 그 얘기는 밥이 모자랐다, 이 얘기가 되는 거죠. 그래서 마지막 장 경입한 뒤에 밥장에는 항상 밥이 있어야 한다라는 걸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왜 없는지 설명을 드려야 되죠. 제가 봉장을 등한시했습니다.
여기에서 생산물이 없기 때문에 제가 먹고 살지를 못하다 보니까 봉장을 등한시하고 일을 하러 다녔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야네들이 배가 골아버린 거죠. 그래서 축소를 한 겁니다. 축소를 해서 마지막 격립한 뒤에 밥장에는 밥을 안 쟁이고 그 다음 장에다가 밥을 조금씩 쟁여놨다는 거죠. 그 얘기는 무슨 얘기예요? 축소를 들어갔기 때문에 산란도 그만큼 저조해졌다, 그 얘기가 나오는 거죠. 그래서 매번 영상에 말씀을 드리는 것 같습니다. 항상 밥장에는 밥이 3분의 1은 있어야 한다라고 말씀을 드린 것 같아요. 왜냐하면 그거 가지고 이 여왕은 산란을 나갑니다. 그게 척도라고 보시면 되죠. 그래서 여러분이 지금 보온이 우선이 아니고요, 밥을 제대로 볼 줄만 아시면 최대 산란 받을 수 있습니다. 지금 자기네들이 저장하는 밥의 양을 가지고 야네들은 산란의 기준을 잡습니다. 왜? 그보다 많은 산란을 나서 겨울에 굶어 죽을 수가 있기 때문에 자기네들이 확보해오는 이 식량을 가지고 야네들은 산란을 진행을 합니다. 그래서 항상 밥이 우선이라는 거. 밥 양이 뭐 넘치면 안 되겠죠. 뭐 한참 산란을 잘 나가고 있는 놈들한테 폭리를 해서 산란을 압박을 하면 안 되겠지만, 근데 산란을 압박을 해 놓으면요, 소비 2장까지 밀려갑니다. 산란하는 것이. 그건 이제 우리 사양꿀 하시는 분들 보시면 잘 알 겁니다. 그냥 무조건 막 밀어넣어 버리면 소비 2장까지 압축이 들어가 버립니다. 산란이. 그러니까 그렇게까지는 하지 말아야 하지만, 그래도 맨 마지막 장에는 밥이 충분히 있어야 그만큼 산란도 잘 간다는 건 기억을 하셔야 돼요. 그래서 지금 여러분이 하실 일은 밥을 충분히 밀어 넣어 주시라는 거. 그래야 얘네들이 마지막 장에 밥을 쟁이고 그 안쪽으로 산란을 나갑니다. 그리고 밥이 없는 상태보다 산란을 더 잘 나갑니다. 그래서 항상 벌은 충분한 밥이 있어야 된다. 그게 마지막 장을 기준으로, 격립한 뒤에 장을 기준으로, 만약에 격립한 뒤에 장을 기준으로 해서 밥이 없다면 아마 그 다음 장에 밥이 쟁여져 있을 겁니다. 그건 벌 양이 적다라는 의미가 되는 거죠. 그래서 예를 들어서 넉 장의 소비인데 석 장의 소비에 밥이 쟁여지고 있다 그러면 그 벌은 2장 벌밖에 안 된다, 이렇게 보시면 되는 거죠. 근데 넉 장의 소비인데 석 장까지 산란을 갔는데 4번째 장에 밥이 없다, 그렇다면 문제가 이제 심각해지는 겁니다. 벌의 건강 상태가 아주 나빠진다는 거죠. 그리고 오늘 제가 지금 세 번째하고 4번째를 화분떡을 넣어주면서 제가 지금 포획기를 밑으로 내려놨습니다. 이게 벌통 앞이죠. 원래 포획기를 벌통 위에다 쭉 올려놓습니다. 올려놓는데 잘 안 들어가요. 그래서 그냥 그러려니 하고 놔뒀다가 오늘 지금 3번째하고 4번째 화분떡을 보충을 해주면서 내려놨는데, 그 순간에 이게 살아있는 놈들은 오늘 들어온 겁니다. 2마리 들어왔죠. 이게 벌통 앞에다, 요 놈들이 요 앞에를 지나다니는 거죠. 벌을 잡으려고. 근데 벌통 앞에다 내려놓으니까 벌 양이, 들어오는 말벌이 좀 더 생기더라는 거죠. 여기도 지금 들어왔습니다. 2마리가 지금 들어와 있고요. 여기 보시면 여기 1마리 있고 요 밑에 1마리 있고, 그래서 2마리가 들어왔습니다. 이게 요 앞에서 왔다 갔다 하는 거죠. 그래서 지금 벌통 위에 있던 말벌 포획기를 밑으로 다 내려앉혔습니다. 자, 제 봉장에는 물골이 있죠. 물골을 파놨습니다. 이게 비가 심하게 오면 이 위에 밭이 통째로 밀고 내려와서 물골을 전부 팠는데요. 여기도 물골을 다 팠습니다. 물골 사이에 지금 넣어놓은 거죠. 그래서 오늘 내일 요놈들 지켜보고 이게 맞다면 이제 벌통을 포획기를
밑으로 내려놓을 예정입니다. 벌통 위에 있는 것보다 벌들이 왔다 갔다 하면서 들어갈 확률이 더 높다라는 얘기죠. 여기는 장수 말벌이 판을 칩니다. 뭐 이 안에도 계속 살아있으니까 요 놈들도 좀, 아이고, 벌을 한 마리 잡아갖고 가지고 갈 기라고. 그래서 초보자분들 화분떡을 보충해 주실 때, 만약에 화분떡을 먹지 않았다 그러면 반드시 내금을 하시기 바랍니다. 뭐 하시겠지만 혹시나 해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리고 내금을 하셨을 때 산란은 있다 그러면 그 산란을 유심히 보시고, 이제 우리 아마 초보자분들은 여왕을 찾아야 될 겁니다. 왜냐면 산란 알을 보고 판단하기가 조금 어렵습니다. 이거 몇 번 봐야 알 수 있기 때문에. 근데 유심히 보시다 보면, 일벌 산란은 유심히 보시다 보면 여왕 산란하고 틀립니다. 약간의 차이가 있습니다. 그렇게 아시고, 이 새끼가 그렇게 하시고, 화분떡을 교체를 할 때, 보충을 할 때, 혹시나 화분떡을 먹지 않았다 그러면 일단 산란이 있는지 먼저 보시고, 그리고 산란이 있다 그러면 내가 일벌 산란과 여왕 산란을 구분하기가 좀 힘들다 그러신 분들은 반드시 여왕을 찾으시기 바랍니다. 지금 찾지 않으면요, 지금 이 시기에는 찾지 않으면 그 벌 그냥 그대로 쪽나 버립니다. 왜냐면 여기에 보면 지금 앞에 포장 덮여 있죠. 저기에 석장에 그 벌들이 붙어 있었습니다. 석장에 벌이 붙어 있었는데 저기에 있는 벌들이 아무 쓰잘데기 없이 그냥 있다가 죽어버린다는 거죠. 근데 밥은 석장을 다 채워놨습니다. 밥은 석장을 다 채워놨는데 여왕이 없는 거죠. 근데 그걸 화분떡을 먹지 않아서 확인을 했더니 일벌 산란이라는 거죠. 그래서 일벌 산란인 건 확실하지만 그래도 여왕을 찾아봤습니다. 왜냐면 제가 여왕을 넣어준 거거든요. 천여왕을 넣어준 거다 보니까, 여왕이 없어서 천여왕을 넣어준 건데 결국은 아웃이 됐습니다. 그리고 부저가 들어 있었고요. 그러면 여기에 있던 그 벌들은 어디로 갔습니까? 양 옆으로 다 흩어져서 들어갔다는 얘기죠. 그러면 그 놈들이, 여기에 있던 그 납벌들이 양 옆으로 들어가서 조금 더 도움을 줍니다. 이게 지할 일을 할 수 있다, 이런 얘기를 말씀을 드리는 거죠. 그래서 그런 조금이라도 있는 벌들을 그냥 그대로 죽게 놔두지 마시고 빨리 정리를 하시라는 거죠. 일벌 산란은 지금은 여왕을 넣어줘봐야 의미가 없습니다. 살아남기가 어렵습니다. 그러니까 통을 바로 쪼개야 된다, 그 얘기죠. 통을 없애야 되니까 바로 다른 곳에 털어주시고, 약한 벌 앞에 털어주시고, 이와 같이 앞에다가 막아주시면 벌이 여기를 와도 양쪽으로 나눠져서 들어가 버립니다. 그래서 그 납벌들이 지할 일을 할 수 있게끔, 보시면 안에 없죠? 그렇게 해서 지금 일벌 산란 나간 건 통을 살리려고 노력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거 손해입니다. 여왕을 다시 넣어준다 해도 어렵습니다. 마무리할 때가 됐다, 이 말씀을 드리는 거죠. 저는 이제 다 끝났고요. 사양수는 이제 계속해서 밀어 넣어줘야 됩니다. 밀어 넣어줘야 되고, 얘네들이 밥을 쟁일 수 있게끔 사양수를 계속해서 넣어줘야 얘네들도 막판 산란을 나갈 겁니다. 막판 산란을 나갈 거기 때문에 좀 이따가 해가 없어지는 시간이 되면 올라와서 포장을 덮고, 그리고 이제 사양수를 데펴서 약 1시간 이상을 밀어 넣을 겁니다. 그래서 마지막장에, 벌통 내에 있는 마지막장에 충분히 꿀을 쟁일 수 있게끔 해줘야 할 일이기 때문에
화요일인가 수요일인가가 추분이죠, 추분. 여러분들도 밥 모자라지 않게 보험보다 밥이 우선입니다. 잊지 마시고 그렇게 해서 올 겨울에 벌이 잘 날 수 있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영상 마치겠습니다. 고맙습니다.